여름을 상징하는 단어, 젊음, 낭만, 바다, 그리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해수욕장. 그런데 해수욕장의 역사가 부산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송도 해수욕장은 부산에서 가장 먼저 개장한 공설 해수욕장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욕장입니다. 올해로 송도 해수욕장을 문을 연 지가 101년째. 그리고 저 뒤로 보이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올해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산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또 시원한 곳인데요. 자, 그래서 을수부산 오늘은 저기 해운대를 출발해서 송정, 일강, 임랑으로 이어주는 이 바다가 주는 아주 시원함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100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다녀간다는 해운대 해수욕장. 형형색색으로 빼곡히 들어찬 파라솔 물결은 아마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이색적인 광경일 텐데요. 하늘에서 보면 모래는 보이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해운대는 수많은 파라솔과 인파로 가득합니다. 글쎄, 아무래도 해운대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해운대 중에 하나니까요. 여기를 찾게 됐습니다. 글쎄, 저 오후에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왔는데 물이 시원하고 좋네요. 영국에서 바닷물이 좀 추워요. 추운데 좋아요. 왜냐면 영국에 가면 이 바다에 이렇게 모래가 없고 그냥 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다를 보고 싶어서. 10년 만에 가족들과 해운대를 찾았다는 변용복 씨. 오전 일찌감치 넓어진 해운대 백사장을 찾은 변 씨는 모처럼 가족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찾은 해운대 모습 어떻습니까? 여기 오니까 옛날하고는 많이 이게 변했네요. 왜냐면은 아파트도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많이 부작에 아파트도 많아졌고 물도 많이 깨끗해진 것 같고 사람들도 많이 친절해진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 사람들이 모이는 해운대. 그동안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해운대는 과거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통일신라 당대 최고의 문호 최치원은 이곳을 찾았다가 바다와 구름에 반해 해운이라는 글자를 바위에 새겼습니다. 해운대 지명이 유래가 된 바위는 지금도 남아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건 해수욕장 때문이 아니라 온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 피부병을 앓던 진성여왕이 이곳의 온천수로 목욕을 하고 병이 나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온천수가 솟아난 곳은 그 해운대 지금 구청이 있는 그곳에서 1934년에 그 온천을 다시 만들고 풀장을 개설했습니다. 부산이 개항을 하고 일본인들은 온천을 즐기기 위해 해운대를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철도국에서 대규모 온천 욕탕과 온천 호텔을 지으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1934년에 철도청에서 철도 온천을 만들었어요. 철도 온천 호텔을 만들었는데 그때에 만드는 장소에 조선 총독부 미나미 우각기 총독들이 자기 애첩을 데리고 거기에 모욕을 하고 다녀갔던 그런 기록도 지금 있습니다. 1965년 해운대는 여름철 휴양 공간으로 정식 개장합니다. 당시에도 이곳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또 신혼여행지로 곽강을 받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해운대의 명성은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그 당시에 70년도 그런 당시에 그 제가 좋아하는 음악입니다만은 키보이스의 그 뭐 해변으로 가요 뭐 별이 쏟아지는 그런 음악이 한창 유행이 됐죠. 유행이 돼가지고 그 백사장에 보면 통기타를 들고 그 젊은이들이 기타를 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눈여겨봤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많은 청춘 남녀들은 부산 해운대를 찾습니다. 어느새 젊음과 낭만의 상징이 된 해운대. 그 이름만으로도 젊음을 들뜨게 만드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젊은이들은 올여름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해운대 왜 오냐? 아니, 그러니까 낭만 있어. 해운대 올 때 다른 바다 갈 때보다 해운대 올 때 낭만 있어. 그리고 부산 사투리에 대한 그런 귀가 막 청소된 느낌. 숙소를 싸게 잡을 수 있어서요. 네. 그게 큽니다. 모래 보드랍고 바닷물 시원한 해운대, 이 오솔길마저 아주 좋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송정 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이 달맞이 고갯길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주 운치 있는 오솔길 문텐 로드가 있습니다. 이 선텐이 햇빛에 태우는 거라면 문텐, 달빛에 마음을 촉촉히 적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 해운대 미포에서 송정으로 넘어가는 8km의 달맞이 길입니다. 달맞이 정상으로 가는 우측길을 따라가다 보면 문텐 로드이자 갈매길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달빛을 받으며 나를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는 문텐 로드. 비록 오늘 달빛은 아니지만 이 길을 걸으며 내 안의 나를 만나봅니다. 쏟아지는 햇빛이 이제 밤 되면 여기 이제 달빛이 차차차차차차차 이렇게 스며들겠네요. 해송 사이를 걷다가 드넓게 펼쳐진 해운대 바다를 보는 맛도 일품입니다. 저 멀리 들리는 파도 소리와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도시인들의 마음을 씻어내주기에 그만입니다. 매년 봄 벚꽃이 필 때는 문텐로드 걷기와 다양한 문화 행사가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으니 이곳이 괜히 명물이 된 건 아닌 듯합니다. 문텐로드를 따라 올라오면 달맞이 고개가 나옵니다. 갤러리와 카페들이 어우러져 동양의 몽마르트로 불리는 곳인데요. 차로 이동하면서 놓쳤던 부분들을 구석구석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안 절경이 아주 뛰어난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동해남부선 폐선이 되면서 해안 절경이 뛰어나고 해운 7포 중에 4포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미포, 청사포, 구덕포, 가을포 이렇게 해서 7포 중에 4포를 갖고 있는 수고한 자연한 경관을 끼고 있고, 대보름이면 달 구경을 하기 위해 인파가 모인다는 해월정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달을 보기 좋은 장소인데요. 천장에는 아름다운 무늬가 장식되어 있는데 정월 대보름날 소원을 빌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 선남 선녀들이 소원을 빌기 위해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좀 더 편안하게 경관을 좀 감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이 해울정을 짓게 됩니다. 이 해울정은 동해와 남해가 갈라지는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는 일출, 월출 광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 8곳, 대한 8경 중에 달맞이길이 당당히 뽑혔다고 하니
예전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온 곳입니다. 그 8번째를 전부 한번 얘기하면 우리 뭐 백두산 쪽, 그 다음에 압록강 뗏목, 그 다음에 대동강 모란봉, 그 다음에 부전 고원, 그 다음에 지리산, 그 다음에 한라산 고봉, 뭐 이렇게 해서 8곳 중에 한 곳이 이 달맞이 이 월출입니다. 해월정을 지나 달맞이 고개의 하이라이트 해맞이 공원으로 올라갑니다. 역시 높은 곳에 오르니 바람도 더 신선한 것 같네. 걷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잠시 후에 있을 멋진 장관을 생각하며 힘내봅시다. 이야, 차 좋다. 자, 앞쪽으로는 청사포, 저쪽으로는 이 달맞이 해월정 정자의 지붕이 보이네. 달맞이 고갯길도 삐고, 저쪽 옆으로는 송정 해수욕장이 또 한눈에 싹 다 들어오고, 절경이다. 달맞이 고개를 넘어 송정 해수욕장으로 왔습니다. 울창하게 우거진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서 있는데요. 길이 2km, 너비 50m의 길고 넓은 백사장. 전국의 많은 송정 해수욕장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파도가 잔잔하고 수질 또한 깨끗해 아이를 동반한 가족, 수영 초보자들의 피서지로 적합한 곳이죠. 부산 바다를 액티브하게 즐기고 싶다면 이만한 곳이 있을까요? 최근 송정해수욕장은 수상 스포츠, 그 중에서도 서핑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요. 서핑 보드 대여는 물론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마침 수강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 한창인데요. 첫 교육에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같은 시각 송정해수욕장 백사장에서는 수강생들의 실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준비 운동에서부터 자세 잡기까지 결코 만만해 보이진 않지만 젊음 앞에서 불가능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저 대학생인데 이제 방학 겸 이제 부산 내려와서 바닷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들어와서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를 하나 배우려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송정에서 이제 조금 먼저 서핑이 시작되었다고 전 들었고 또 집도 이제 송정이 가까워서 송정 바닷가에 와서 지금 배우게 됐습니다. 약간 힘든데 바닷가에 들어가서 파도를 타고 하니까 뭔가 재밌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이미 서퍼를 꿈꾸는 사람들의 물질로 분주한데요. 잘 타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열기가 뒤섞여 송정 바다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의 실력 향상은 물론 안전까지 책임지는 코치들이 서핑을 안전하고 재미있게 가르쳐준다고 하니 이 여름 서핑의 매력에 빠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물놀이 오고 싶어서 왔는데 하는 김에 더 재밌게 하려고 서핑 요새 또 많이 하니까 배우러 왔어요. 일단 하루 배우러 오긴 왔는데 뭐 다음 여름에 또 시간 되면 더 배우고 싶긴 해요.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부산 바다. 이번에는 부산 동쪽 끝으로 갑니다. 역시 여름하면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운대 해수욕장 쪽에서는 그 호쾌한 젊음을 만끽할 수가 있고 송정해수욕장에서는 또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호젓하게 여유롭게 또 바다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 기장지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장지역의 바다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기장에서 처음 만나는 일광해수욕장.
기장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한적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동해남부 해안 중에서도 가족 동반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부산의 유명 해수욕장과 달리 지평선의 양끝이 한눈에 들어와 아늑한 느낌을 주는 곳이죠. 백사장 오른쪽 끝에는 해안 산책로를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바다 위를 걸으며 산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조용하고 평화로워 최근 데이트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책로 아래에는 세월을 낚는 강태공들이 보이는데요. 물이 어찌나 맑은지 밑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일 정도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 않은 곳이라 그런지 물이 정말 수정처럼 맑네요. 이거 보기만 해도 그냥 막 여름이 쑥 달아난 기분이야. 한적하고 호젓한 맛이 살아있는 일광해수욕장. 여기서는 뭐든지 느려도 될 것 같은 편안함과 느긋함이 좋습니다. 해안길을 따라 소소한 볼거리들을 감상하다 보면 향긋한 커피 향이 솔솔 피서객들의 발길을 유혹하는데요. 향기를 따라간 곳은 커피 박물관. 어느 정도길래 박물관이라 하는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이런 의문은 건물 초입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보자마자 사라집니다. 아이고, 이거는 오면 시설을 어디다 먼저 줘야 됩니까? 일단 여기도 눈 맞추고.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려보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는 아주 뭐 특이한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포트와 그라인드, 로스팅 기구 등 난생 처음 보는 진기한 커피 기구들이 즐비한데요. 주인장조차 몇 점이나 되는지 알지 못할 만큼 그 수가 많습니다. 이야, 참 곳곳에 이런 보물들이 있네. 이런 보물들. 아이고, 이 신금이신 그 유명한 신금이신. 어? 이곳에서는 주인장이 옛 기구를 이용해 직접 커피를 볶고 갈아 만드는 커피를 맛볼 수 있는데 그 맛이 예사롭지 않을 듯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선생님은 이게 뭡니까? 커피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물건들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겁니까? 네. 아니면 반대로 이런 물건들을 감상하시는데 커피가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커피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궁금하네. 참 질문 잘 하셨는데 원래는 커피는 공짜로 드리고 입장료를 받고 전시관으로 운영하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그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커피숍으로 전환하고 제가 소장한 물건들은 그냥 눈요기로 구경하시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커피값은 내시고 보시는 거는 그냥 공짜고 원래 계획은 보시는데 입장료 내시고 커피 공짜였는데 그렇죠. 바뀌었죠. 뭐. 아직 우리 여기 이제 조금 그 한적한 곳이기도 하지만 바다도 가깝고 또 지인들은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우리 나이 되면은 사랑방처럼 뭐 문학이나 예술 아니면 뭐 수성하는 분, 그 위에 또 이런 옛 물건들 수집하는 분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여기서 담소하고 그 뭐 커피도 팔기도 하고 손님 안 오면 놀고. 말씀은 아주 편하게 하십니다만 고집이 엿보이네. 아는 사람 없나? 진정한 사람 없나?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집은 고집 없으면 못합니다. 초질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집하는 것들은 어떤 고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지금 커피하고 여기 이제 수집. 프리스타일 주인장이 귀한 원두를 갈아 직접 만든 커피. 이제 그 맛을 볼 차례입니다. 커피와 수집에 대한 대단한 열정만큼 커피 맛이 정말 오랫동안 입안에 남아 깊은 여운을 선사합니다.
커피 향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고 커피 한 잔 값에 귀한 것들을 감상할 수 있는 호사를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커피 박물관을 나와 임낭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 신평 소공원이란 팻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작고 아담하지만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매력이 풍기는 곳인데요. 지나쳤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우연치 않게 들렀지만 숨겨둔 보물을 발견한 느낌입니다. 나도 일찍 와야 돼. 일찍 와가 딱 도시락 싸가 와가지고 위치 딱 잡아야지. 좋습니다. 아주 좋고 경치도 좋고 지금 오늘 휴가 마지막 날인데 왔는데 오늘 제일 마음에 드네요. 여기가. 일단은 바람도 좋고 일단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아서 일단 가족들하고 오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도착지 임낭 해수욕장. 송림의 림자와 달빛에 반짝인다는 뜻의 파랑의 랑자를 합쳐 이렇게 불리게 됐는데요. 이름만큼 예쁘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역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좋은 한적한 곳인데요. 일강 해수욕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소소한 볼거리인 벽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이 휴양하기 좋은 해수욕장이라 이곳에는 민박 시설이 많아 보이는데요. 시원한 해풍 때문인지 민박을 찾는 피스객이 많은 모양입니다. 한 25년 됐습니다. 25년? 예. 25년? 예. 아무래도 민박집에 오면 고향 고향집에 온 느낌, 아니면 외갓집에 온 느낌, 이런 느낌 들겠다. 예, 최대한으로 오시면 편안히 계시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대 하는데 여기는 밤으로는 이불 안 덮으면 못 잡니다. 어제도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민박하면서 자기 지인분들하고 전화를 통화하면서 이거 추워 죽겠다고 막 이리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참. 하여튼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막 더워갖고 막.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부산 바다. 이번 휴가가 설레는 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부산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바다의 멋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부산의 해수욕장들.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되면 젊음과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해수욕장들은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해수욕장을 개장했던 부산의 바다. 그 역사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가 주는 싱싱함과 그 여유로움을 부산의 신진상품으로 올리는 바입니다.